네, 지금 시각 10시 25분입니다. 제가 월드클래스 전에 이 광클 인수 할 때 이렇게 이동하는 게 방금 잡혔는데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이동한답니다. 자,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내 차가 침수됐어요. 침수 차량 점검하는 방법은? 자, 혹시 오늘 이 주제 보고요. 이번에 내 차는 괜찮아. 막 물이 안으로 들어찰 정도는 아니었어. 라고 넘기시려는 분들 계신가요? 안 됩니다. 폭우는 매년 반복되니까요.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맞닥뜨릴지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오늘 내용 꼭 한번 챙겨보시죠. 오늘은 차가 침수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지, 중고차 살 때 침수차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차 관심 조금 있으신 분들은 워낙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렵게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네. 사실 이게 차 지붕 끝까지 막 물에 차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 바퀴 중간 정도까지 차면 사실 다시 타기 전에 점검을 꼭 받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침수 단계별로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될지 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침수하면 3단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실내로 물이 들어왔다. 예. 그러면 1단계입니다. 1단계. 이 정도는 왜냐면 차를 다 구할 수는 있죠. 크게 네. 손상된 것도 없고 네네. 역시 배선만 잘 정리하면 뭐 큰 돈 안 들어가고 세차만 하면 하체까지 또 자동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휠 절반 정도 네. 바퀴. 그래서 이제 그 실내로 물이 들어왔을 살짝 때. 들어온 그러면 정도. 이제 관련된 자동차 같은 경우 타이어 반 정도가 예. 되겠고 반 정도 되면 실내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아하. 실내로 물이 들어온 것을 우리 1단계다. 1단계. 이렇게 보고 2단계다 그러면 시트까지 엉덩이까지 젖잖아요. 예. 그 정도 2단계. 거의 뭐 기어봉 정도까지. 네. 야. 그 정도가 이제 젖으면 이제 좀 많이 고장나죠. 특히 네. 배선 갈아야죠. 컴퓨터 갈아야죠. 전자제품 싹 다 갈아야 되죠. 예.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미션이 고장날 수도 있고 차동기어까지 고장날 수 있으니까 아하. 요때는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보험회사에도 수리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차에 이제 보험 수가라는 게 있어요. 네. 자동차 매겨진 금액. 이걸 쓸 때 수리비가 비싸면 폐차고 네. 수리비가 싸면 이제 수리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2단계.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정도까지도 될 수 있으면 차를 구할 수는 있어요. 네. 큰 문제는 아니고. 근데 3단계는 뭐냐면 실내로 이제 넘어서 계기판, 지금 엔진까지. 그림 나가고 있는 3단계 네. 요 정도. 예. 네. 엔진까지 잠기는 걸 우리는 3단계로 하거든요. 예. 3단계는 사실 거의 95% 폐차인데. 못 살린다. 네. 근데 전기차는 2단계에서부터 거의 폐차 수준이 굉장히 많아요. 전기차는 2단계 정도부터가 위험하다. 네. 근데 내연기관은 3단계부터 폐차가 95%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물에 잠겼을 때 뭐 한 30분, 1시간 안에 이제 견인 조치했잖아요. 네. 그러면 살릴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뭐 폐차까지 안 가는데 네. 1시간 이상 넘었다. 아하. 2시간 넘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배터리까지 전부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예. 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네. 일단은 그 국산 자동차 같은 게 배터리 교환하면 한 2,500만 원. 그다음에 수입차 같은 경우는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4,500에서 5,000까지 들어가면 근데 차값하고 비교하면 이거 폐차하는 게 더 낫겠다. 네. 라고 해서 보험에서는 다 거의 3단계는 폐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좀 더 위험에 취약하다는 거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주행 중 상황을 좀 가정해 볼게요. 네.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바퀴를 봤을 때 네. 반 정도 차고 있다. 아하. 그러면 이거 탈출할 수 있어요. 바퀴의 반 정도. 네. 예. 바퀴 반 정도 2분의 1 이하면 요거는 뭐 충분하게 차에 문제가 없어. 빨리 빠져나가면 돼. 네. 신속히 빠져나가자. 네네. 단 속도는 뭐 5km에서 10km 속도로 가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면 물 가르기 때문에 이제 물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5에서 10km 속도로 이제 천천히 가면 되고 네. 만약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전기 자동차는 타이어의 깊이의 3분의 1 정도 차면 예. 야 이거 잘못하면 전기 배터리에 합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3분의 1 이하는 가도 되는데 예. 3분의 1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다. 빨리 차에서 내려서 견인 조치하는 게 낫겠다. 이게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차 자체가. 그렇죠. 아하. 그런데 미련이 갔잖아요. 네, 그렇죠.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네. 생각 들 때 근데 내연기관 차는 타이어를 보면서 여유 있게 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는 여유 부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더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감전 위험도 있을 수 있겠다. 네. 왜? 메이커에서 안전한 장치는 분명히 만들었어요. 네. 근데
안전한 장치가 작동 100% 된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속하게 밀어서 하거나 아니면 나와서 견인 조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휘발유나 네. 경유 차량을 말하는 거고 LPG 차까지 네, 되고요. LPG 차까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는 배터리 3분의 1 되면 얼른 내가 대피하는 게 최고다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네. 아까 간간히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여쭤보면 폭우에 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위험하다. 정말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더 위험하다. 내연기관보다 위험합니다. 아하. 정말 위험하다면 너무 강력하니까. 내연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 예. 아하. 왜냐면 내연기관은 고장 나봐야 물에 예. 잠겨봐야 돈 주고 고치면 돼요. 근데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배터리 전압이 380에서 480볼트예요. 만약에 혹시 그 전기가 나한테 왔을 때는 네. 감지는 의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아, 지금 국내 최고의 자동차 전문가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어서 반론을 제기해 본다면, 네. 우리 요새 전기차 침수될 거 대비해서 배터리에 다 이 방수 장치 하고 있고, 뭐 물이 좀 감지되면 전원은 자동으로 멈춰서 감전 안 되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론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도 더 적극적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해야 된다 운전자가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네네. 자동차 메이커에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가 100년 넘게 만들어서 네. 이제 급발진이 없게 만드는 건 사실이죠. 예, 예. 그런데 급발진 생기잖아요. 아, 전기 자동차가 당연히 안전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걸 100% 정상 작동이다라고 하면 제 공학하는 입장에서 그건 아니죠. 아하. 네, 그래서 어쨌든 내연기관보다는 전기가 흐르니 고압이 흐르니 네. 위험한 건 아하.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충전할 때나 이럴 때 폭우 때 주행을 안 하더라도 네. 뭐 충전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뭐 네. 습기를 잘 제거해서 네. 하면은 괜찮은데 만약 실외에 비가 오거나 할 때 예. 또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아하. 조금 습기라든가 주의해줘. 근데 거기도 당연히 안전장치 돼 있어요. 네, 네. 특히 심장 박동기 단 분 있잖아요. 심장 박동기 단 분들이 예. 있어요. 그러면 천둥이 치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은 될 수 있으면 실외에서 충전하지 말고 실외에서 충전하는 게 좋다. 실내에서 네. 지붕이 있는 곳에서. 아하. 왜냐면 심장 박동기는 이제 전자파가 있어서 네. 약간의 의사 얘기예요. 제가 들어봤는데 약간의 그 심장 박동기 이상이 올 수도 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심장 박동기 난 사람은 전기자동차 충전할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주변 옆에 사람을 좀 도움을 받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비슷한 자동차도 뭐 아무리 보안 장치를 하더라도 혹시 네.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럼요. 전기차 운전자들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폭우로요. 지금 손해보험협회가 집계를 해보니까 1,500대 정도의 침수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내용이라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죠. 문제는요. 이럴 때 꼭 걱정되는 거. 중고차 시장에 고침수차들이 다 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돼서 뭐 저희도 잘 모르지만 알게 된 게 안전벨트를 쭉 뽑아보면 끝부분에 들어가 있던 부분에 흙이 묻어 있으면 요거 침수차다. 근데 요새는 그래서 그것도 아니까 안전벨트를 갈아서 중고차에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네. 중고차의 침수차를 좀 피하는 방법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침수차가 만약에 의심스럽다. 예, 예. 그러면 세 군데 점검을 해야 돼. 일단 세 군데? 집중적으로. 엔진 룸을 열어서 네. 겉에는 뭐 깔끔하게 청소는 당연히 했겠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작은 볼트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들이. 예. 거기에 볼트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모래, 흙 이런 게 보였다면 네. 청소하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다는 건 침수차할 확률이 높은 거고 아하. 또 칠, 위에 있는 칠하고 아래에 있는 칠을 했을 때 네. 황토 색깔이 아래는 묻었는데 많이 네. 위에는 깨끗해요. 아. 그러면 또 침수될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엔진룸에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실내 문을 열어요. 예. 문녀석 문 열면 실내로 1단계 물이 들어왔을 때 네. 그 밑에 스테프라고 그러죠. 문지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 네네. 거기는 이제 플라스틱 커버예요. 그걸 살짝 열면 아. 거기에 이제 배선이 미세하게 다 연결돼 있어요. 아하. 그럼 거기에 깔끔해야 되는데 네. 흙탕물이 있다든가 모래 있다든가 예, 이거 침수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음. 그다음에 중고 매매하시는 분이 거길 잘 몰라요. 왜? 그건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뭐 드라이버라든가 아주 손으로 딱 잡고 당겨도 네네. 빠지니까 거기를 점검하면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뒤에 트렁크 쪽 가서 네. 트렁크 쪽 가서 보면은 이제 그 바닥 그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있는 데 있죠. 열면 나오잖아요. 네. 예. 들어서 밑에 바닥에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아하. 그다음에 또 옆에 보면 그 미등 같은 데 있잖아. 제동등이랑 켜놓는데 예, 예. 그 카바가 있어요. 거기 카바 보면 그
휴즈 박스도 있거든요. 예. 그 안에 봤을 때 배선이 깔끔하면 아. 그 침수차가 아닐 확률이 높은데 네네. 거기에 만약에 흙탕물이라든가 이런 색깔, 황토 색깔이 있다. 침수차일 확률이 높죠. 아. 그래서 일반 사람, 우리 전문적인 사람들이 보는 건 쉬운데 네네. 일반 사람이 보려면 엔진룸을 열어서 볼뚜껑을 보고 그러니까요. 실내로 문을 연 다음에 양쪽 거기에 스태프 문지방에 있는 거 네. 카바를 벗겨서 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트렁크 쪽 가서 이제 관련된 그 카바라든가 네. 아니면 스페어타에 흙탕물이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조언해 주신 내용 공통점을 보면 겉은 깨끗할 수 있어요. 씻으니까. 네. 뭐 열고 뭐 퓨즈 박스나 뭐 시거잭 이런 거 다 열어봐서 틈에 낀 진흙이 없나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다 확인했는데도 불안하다 싶으면 계약을 할 때 뭐 특약을 넣는 방법도 괜찮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보험 이 사고차 이제 침수차인지 네. 보면은 이제 보험회사라든가 국토부에 보면 그 정보를 알 수 있죠. 아,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는 카 히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카 히스토리, 네. 자동차의 역사, 네. 카 히스토리. 근데 이것도 100% 믿을 수 없는 게 요거네요. 네. 보험 들어가 있으면 보험 처리했으면 거기에 기록이 되는데 보험 처리 안 했어요. 그러면 기록이 안 남거든요. 카 히스토리는 보험 기록으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수리 내역 같은 그러면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두 대를 한 대로 아니 이제 세 대를 한 대로 만들었을 때는 네. 우리 모르는 거죠. 아하. 그러면 먼저 제가 전에 알려줬잖아요. 세 개 점검하는 방법으로 알거나 근데 정말 마음에 들고 약간의 의심은 가요. 네. 근데 나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이제 차를 마음에 들으면 가격도 맞고 차 디자인도 맞고 다 좋았어요. 네, 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네. 특약을 넣자고 그래야 돼요. 자, 이거는 만약에 혹시나 네. 내가 점검 못해서 추후에 그 침수차이거나 이런 거 발견되면 예. 환불 한다든가 아하. 아니면 또 차를 새 걸로 다시 바꿔준다든가 했을 때 이걸 넣자고 그럴 때 거기 있는 매매업자가 그러시죠? 라고 특약을 써주면 그 차는 틀림없이 거의 확률이 거의 없는데 자신 있게 특약을 넣자 동의하면. 네. 근데 이거 할 때 약간 찜찜해가지고 그건 저도 장담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 그 차를 피하는 게 좋아요. 아하. 그래서 특약을 넣으면 좋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등록원부 갑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람으로 따르면 호적 등본하고 똑같아요. 예. 거기 보면 뭐 조상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자동차의 그 족보가 뭐냐면 등록원부 갑과 을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운전자가 몇 번 바뀌었는지, 뭐 렌트카 있는지, 아. 또 뭐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네네. 지역이 최초 등록지가 섬이라든가 바다 쪽이라든가 예. 다 나타나거든요. 아하. 그걸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족보 거기 족보에 보면 요즘 침수 지역, 뭐 청주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강남 이런 데의 차들이 갑자기 부산에서 팔리고 아. 강원도에서 팔리면 아니 그 대부분 차들이 그쪽 지역에서 대부분 소화되는데 네, 엉뚱한 지역에 오면 약간의 의심스러울 필요가 있겠고 네. 이럴 때도 또 특약을 넣으면 돼요. 음. 네, 그러시면 뭐 아마 속지는 않을 거라고. 네, 차가 운행되던 지역과 다른 너무 동떨어진 데서 판매가 되면 그것도 한번 의심해볼 만하고 특약을 한번 꼭 좀 생각해보자라고 돼 있고 그래서 또 침수차 요새 수리 같은 거 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를 좀 찾아왔는데요. 찾아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일단 집중호우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 자동차 완성차 업계들이 침수 차량 수리비를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한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현대차와 기아죠. 올해 말까지 300만 원 한도에서 침수 차량 수리비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고요. 한국GM, 쉐보레 브랜드죠. 그리고 퀘이지 모빌리티, 쌍용차죠. 여기도 이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각각 최대 50%, 40%까지 수리비를 할인해준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중고차 업계도 뭐 K카를 비롯해서 뭐 침수차일 경우에는 이거 팔고 나서도 다시 보상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수입차 브랜드들도 개별적으로 뭐 무상 점검이나 수리비 지원 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내 돈 내고 일단 수리 맡기기 전에 혹시 침수차 지원책이 있어요?라고 물어보고 한번 수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메이커가 아주 좋은 일을 했네요. 네. 우리 명장님께서 칭찬을 또 업계 해주셨고요. 잠깐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도 퀴즈가 또 나갑니다.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나가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박병일 명장님도 이 침수차 확인 방법 중에 하나로 꼭 확인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 뭐냐면 이 보험 개발원이 자동차 보험 보상 내역을 토대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차량 침수로 인한 자동차 수리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이 웹사이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카스테라, 2번 카히스토리, 3번 카레이서.
카스테라 먹고 싶네요. 하지만 먹을 거라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정답을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고 올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올려주셔야 됩니다.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말미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과 함께 침수차 대비법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